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율 대표 조장곤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보상팀 송준석 과장님 모시고 음주운전 사고 사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율의 송준석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사건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일하시다가 다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본인이 친구들과 낚시터를 놀러 가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음주를 너무 많이 하신 상태에서 저수지에 빠져서 이제 사망하신 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100% 너 잘못 아니냐, 도대체 무슨 어디서 배상을 어떻게 받을 거냐라고 하시는데, 이 사건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새벽쯤에 집에 귀가를 하기 위해서 그 벵갈로에 짐을 막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막 짐도 옮기는데 저희 의뢰인 분이 너무 만취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둡고 만취 상태니까 그 난간을 집으면서 조금씩 걸어가고 계셨는데, 이 몇 달 전, 그러니까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이 보수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난간 중간이 턱 하고 벌어져 있던 거죠. 그리고 그 난간이 벌어져 있으니 그 손에 짚는 순간 옆에 있던 저수지로 빠져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였거든요. 이렇게 들으시면은 그러면은 영업장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영업장에다 이제 배상 책임을 저희가 청구를 했었고, 다행히 접수는 됐어요. 접수는 됐는데 문제는 상대편 손해사정사 분께서 또 음주를 너무 많이 해서 이거는 100% 너가 실인 것 같다. 너가 정신 말짱했으면은 빠져서 이제 뭐 사망한 일이 있었겠냐. 그러니까 사실 그분도 일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뭐 세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좀 망인이신데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기는 했어요. 그때 들을 때도.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난간이 붙어져 있었으면은 내가 만취 상태든 아니든 그걸 자꾸 갔으면은 내가 뭐 떨어져서 저수지에 빠질 일이 있었겠냐, 이렇게 저희가 반박을 했고, 당연히 말로만 반박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디가 정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수지에 관련된 판례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고 의견서를 보내가지고 인정을 받았던 거죠. 예.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네. 이분이 나이가 혹시 어떻게 직업이나 이런 게 이분이 사실은 저희가 합의를 볼 때도 굉장히 난감했었어요. 왜냐면은 나이는 아마 56세에서 60세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맨 처음에는 사무직이라고 제가 아들분한테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무직이 아니고 그냥 공업소에서 이제 일하시는, 그것도 1호직인데 계약서도 안 쓰신, 그러다 보니까 본인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이거다 하고서 너 일 안 했잖아, 그냥 단순히 그냥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할게. 근데 평균 임금을 계산해보면은 하루에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계산이 돼요. 근데 사망을 하셨으니 거기에 3분의 1이 또 제외가 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업장이랑 저희가 다시 좀 말 좀 잘 맞춰가지고 계약서도 다시 받고, 그래가지고 손해사정분한테도 서류를 좀 내밀어가지고.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 다행스러운 금액이 됐었나요? 사실은 과실이 이제 변호사님이 들으시기에도 과실이 좀 많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음주운전 때문에. 그래서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30% 정도만 인정이 됐었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결과였어요. 30%가 인정이 됐었고, 급여 부분에서도 그 일용직으로 일했던 거를 인정을 받아서 하루 일당이 15만원 측정이 되셔서, 사실상 금액적인 부분은 정말 이제 유가족 분들이, 제가 사실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받아야 된다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이게 저희 일이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금전적으로나마 저희가 좀 챙겨드려야지 그나마 앞에서 말씀했듯이 유가족 분들이 생활이 되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저수지 사업 낚시터, 네. 거기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관련된 지금 보험금 네, 사례죠? 네. 이런 사례에서 사실 재판을 걸면 비슷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뭐냐면 낚시터 업주는 한마디로 자기 업장 내 어떤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술을 먹었다는 손 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난 거잖아요, 사고가. 자, 그럼 만약에 소송을 걸게 되면 사실 소송을 걸어도
만약에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입증이 안 되면 소득 부분이 결국은 어떤 평균임금 이렇게 인정되는 게 부득이한 상황이 있고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 인과관계 어떤 지금 사업주의 그 의무 위반, 그 다음에 고객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로 지금 여기선 30% 정도 이제 책임 제한 과실상계가 된 건데요. 사실 30% 비율은 대단히 나쁘진 않은 해결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단은 저희 법인은 우선은 소송 외적인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보고요. 그게 좀 안 되거나 의미가 없거나 할 경우에는 가급적 그렇게 돼야 저희 소송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소송하게 되면 한 1년, 2년 막 가버려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 해결 잘 하셨네요. 사실은 이거를 해결을 했을 때 가장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딱 두 가지였어요. 정말로. 첫 번째는 과실. 왜냐면은 판례를 봐도 과실이 70%, 80% 이렇게 잡혀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소의 합의니까 뭐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손해사정사 분만 잘 설득을 시키고 납득만 시킬 수 있다면은 과실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득 부분도 사실은 3호직으로 들어갔으면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왔을 거예요. 다행히도 1홍직으로 나왔기도 했고, 부랴부랴 저희도 이제 계약서 같은 걸 다 입증을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법원으로 갔으면은 이거는 전혀 인정도 안 되고 오히려 역으로 이제 너희들 사기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게 되면 그 사업주 개인하고 보험사를 피고로 해서 공동 피고로 저희가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 법원이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보험금 사례에서 법원이 절차나 결과면에서 정말로 엄격하고 보수적이에요. 저 속으로 이거 무슨 보험회사하고 법원 사법 사이에 커넥션이 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재판 너무 늦어요. 지연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뢰인도 지치고 변호사도 지쳐서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도 생각 들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음주로 인한 어떤 사고 사례 말씀드렸고, 어떤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 근데 이제 그 보험금은, 배상책임보험은 어떤 영업 관련된 부분에서 그 업주가 책임을 져야 될 사례가 있으면 그 업주가 지급한 보험금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어떤 배상 책임으로 그래도 잘 어떻게 우리 과장님의 노력으로 해결이 잘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에 또 다른 사례 준비해서요. 알차게 준비하고 또 한번 다음에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